오징어 놀이 영상 잘 봤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네, 정말 재밌고 좋은 놀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다가 의문점이 하나 들었어요. 어떤 의문점이 들었을까요? 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오징어 모양을 선택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처음부터 오징어 모양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봤는데 개뼈다귀 놀이와 오징어 놀이가 되게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림은 개뼈다귀 놀이가 더 단순해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개뼈다귀 놀이가 아마 먼저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징어 모양의 그림으로 조금 더 진화되면서 네. 그런 놀이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 예, 좀 생각되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그러면 개뼈다귀 놀이에서 이 오징어 놀이가 파생된 놀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네요. 예, 결국 놀이는 응용의 응용인데 여기에 개뼈다귀 놀이의 규칙이 조금 더 더해지면서 오징어 모양이 나왔고 네. 그러면서 더 규칙이 조금 더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징어 놀이가 되지 않았을까. 요렇게 네.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그 밑그림에도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있죠? 네, 사각형이 있고 또 예. 거기다가 동그라미가 있고 예. 안전지역 그리고 그쵸. 삼각형이 예. 있고 그죠? 공격 구역과 수비 구역이 있고 그 구역을 넘어가면은 죽는다. 아웃이고 이런 규칙이 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같은 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예. 그렇게 변형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림 모양, 밑그림 모양이 오징어 같아지니까 예. 그러겠죠.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 개뼈다귀 놀이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오징어 놀이는 좀 더 규칙이 복잡하더라고요. 밖에서는 또 한 발이고 안에서는 또 그 목을 가로지르면 두 발이 두 될 수 발이 있고. 될 수도 있고. 예. 또 처음에는 이런 규칙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왔어요. 항상 놀이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는데요. 규칙이 조금 더 많아지면 전략적인 요소가 늘어나서 전략적인 재미가 더 많아져요. 네. 하지만 항상 이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 규칙이 어려워요. 많아지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게 있거든요. 저같이 떨어진 사람 못해. 그래서 이제 개뼈다귀 놀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순한 놀이 위주로 만드는 거고 그렇죠. 오징어 놀이는 여기에 전략적 요소를 좀 더 많이 넣어서 네. 예, 전략적인 재미를 좀 더 누려보도록 만든 놀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오징어 놀이에는 다양한 전략들이 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선생님들 어떤 전략들이 있나요? 오징어 놀이에서는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참 중요한데요. 공격은 계속 밖으로 안으로 하면서 어쨌든 오징어 꼬리 부분에서 머리 부분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예. 승리니까. 그런데 수비를 계속 분산시켜야 돼요. 가장 분산시키기 좋은 곳이 목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목 부분을 가로지르면 두 발로 뛰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비가 포인트. 예, 아차하는 순간 바로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골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목 쪽으로 돌아가는 척 하면서 실제로 바로 가로지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두 발로 건너가는 친구들이 많아진 다음에 천천히 공략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공격팀의 전략이 있는 반면에 예. 또 수비팀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수비팀은 이제 항상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 부분을 잘 목 지켜야 부분을. 되는 거죠. 예. 이 목 부분에서 아차하는 순간 바로 점수를 잃기 때문에 네. 목 부분을 못 건너가게 해야 되고 또 목 부분을 통과 못하게 해야 되고 결국 여기를 얼마나 잘 지키냐가 이 놀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목을 이렇게 잘 지켜야죠. 그렇죠. 저도 네. 오늘 여기 촬영하려고 목감기 안 걸리려고 이제 목도리를 막 어제 두르고 잤더니 막 땀띠가 예, 좀 많이 났더라고요. 네. 예. 아, 목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안타깝네요. 아, 이거 상당히 이거 전략적이네요. 예. 근데 제가 아까도 저기 오프닝 때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거칠다 보니까 거의 이 전략들이 미식축구랑 비슷하네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거친 놀이들이다 보니까 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웠던 게 벙어리 장갑 우리 오징어 놀이도 써봤으면 이거 확실하게 이겼을 건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벙어리 장갑 아이디어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또 준비한 또 나름대로의 네. 안전 장치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네.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오징어 놀이 응용 영상 같이 보도록 하시죠. 아니.
원어에서 상관없어요. 원은 안전지대야. 아웃. 원은 안전지대예요. 원은 괜찮아요. 원은. 아우. 아웃. 우리가 이쪽에 온 이유는요, 이 오징어 놀이를 저희가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저희가 아까 화면으로 봤던 거는 운동장에다가 오징어 놀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보도블럭에다가 오징어 놀이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레탄이라던가 강당 바닥같이 매끄러운 데서 하면은 다치는 현상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오징어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바닥을 한번 보시면 이쪽이 다 우레탄이거든요. 이렇게 넘어져도 별로 다치지가 않아요. 되게 편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밀고 당기는 놀이를 좀 하면서 안전도에 대한 걸 보여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이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도록 하시죠. 한 번 더 그러면 좀 돌아볼게요. 이쪽으로 통과하려고 하니까 방어. 이제 방어할 거니까 넘을 때 내가 밀 거야. 자. 아싸. 어때요? 괜찮아요? 네, 별로 아프지 않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가볼 테니까 수비해봐요. 자, 인상 두개. 자, 좀 있어요. 안전성 입증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자, 터치를 아웃으로 하려면 규칙이 몇 개 더 바뀌어야 하겠네요. 그쵸. 터치를 아웃으로 하려면 규칙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 목 부분만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격팀이 이길 수가 없겠죠? 네, 목 부분은 정말 사람이 잠시 한 명 정도 통과할 정도의 그 길인데, 네. 여기에만 4명이 둘러싸서 막고 있다. 우리 옛날 축구를 할 때 보면 초등학교 때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골키퍼 10명인가? 무적 수비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네.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 부분에 있을 수 있는 친구는 한 명만 둔다던가 아니면은 목 부분에서는 뭐 3초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입돼야지 조금 더 공격이 더 수월해지겠죠? 3초? 여기 보니까 이거 농구에서 따오신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항상 다른 놀이에서 좀 좋은 것들은 이렇게 따오면 네. 좋은 아이디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목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다 보면 분명히 빈틈이 발생하겠죠. 예, 예. 그렇게 되려면 목 부분에는 근데 또 선택을 해야겠죠. 뭐 한 명만 둘 수 있다던가 네. 3초만 지킬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목 부분에는 어떤 수비수를 둬야 좋을까요? 목 부분에는 당연히 강한 녀석들을 줘야겠죠. 강한 그렇죠. 아까 개뼈다귀 놀이에서도 튼튼한 친구와 재빠른 친구의 역할이 다르듯이 네. 이번에 오징어 놀이에서도 목 부분에서는 가장 강한 수비수를 둬야 아무래도 잘 지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잘 밀리지도 않는. 예. 그렇죠. 그리고 공격팀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 목 부분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재빠른 학생들이 그 목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개뼈다귀 놀이에서 전략을 응용할 수도 있어요. 네. 튼튼한 친구가 목 부분을 건너는 척 하면서 길목을 막아주고, 그렇죠. 예, 좀 이제 서로 잡고 흔들어주는 사이에 네. 재빠른 친구가 뒤에서 빠져나가서 두 발로 돌아다니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방을 유혹하고 유도하고 전략 기만하는 행위. 예, 이게 이 놀이의 재미 아닐까 싶습니다. 전쌤 저에게 너무 많이 배우시네요 오늘. 그런가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료를 5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징어 놀이가 그 그림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 않아도 좀 좋겠어요. 인원이 약간 모자른 상태로 해야 아이들이 부상의 염려도 좀 줄어들고 안전상에
좀 더 공간이 많이 생겨서 안전상의 안전을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저도 신경 많이 쓰는 게 아이들의 숫자를 줄이던가 아니면은 그림의 크기를 더 크게 하던가 이런 방법이 있고요. 더 신경 쓸 부분이 목 부분이 원래 지금 많은 놀이 부분에서 되게 좁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널찍히 그려 놓으면은 아무래도 이 목 부분에서 다칠 확률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걸로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차라리 넘어져도 안전한 곳에다가 오징어 놀이 그림을 그리면 오히려 아이들이 마음껏 넘어지고도 안 다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직접 넘어져 보기도 했잖아요. 네, 저 넘어져 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레탄 코트에서 한번 넘어져 봤는데 네. 괜찮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네, 됐고요. 맞아요. 여기보다 조금 더 말랑말랑한 곳도 있어요. 학교 보면 농구장 같은 데 보면은 네. 농구 탄성 코트를 이렇게 많이 해놨거든요. 녹색으로. 네. 거기에 넘어져도 나름 괜찮아요. 안전하고 이 놀이를 강당에서 할 수 있다면 뭐 조금 아플 수는 있는데요. 뭐 안전 우리 있죠? 팔토시, 무릎 토시 같은 거 정도를 하고 간단하게 해도 아이들이 크게 다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보호대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고 네. 하면 안전하게 좀 더 놀이를 네.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장, 인원수, 어떤 모양, 그리고 규칙, 시간 여러 가지들의 조건을 넣어서 아이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해줘야 되겠죠. 네. 예.